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 견우가 경추성 두통을 가장 심하게 느끼면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거기에 근막 통증까지 있었던 환자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환자분의 치료 후기 살펴보겠습니다. 경추성 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치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추성 두통은 말 그대로 목에 문제가 생기는 목 디스크를 제일 기본 베이스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막 통증도 흔히 볼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일도 전혀 할 수 없어서 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두통이 사라져. 일에 대한 집중력도 엄청 좋아졌습니다. 견우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진짜 한의사로서의 무한한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는 목이나 허리도 안 아프고 가슴 결림도 전혀 없습니다. 두통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강남구 압구정에 소재한 광고회사에 다니는 30대 후반의 환자분으로요. 6개월 전부터 목, 양어깨,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최근엔 두통이 너무 심합니다. 오른 가슴이 뻐근하고 결린 지 조금 됐습니다. 2달 전에 정형외과 MRI 검사상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예전부터 일자목이 있었습니다. 오른 가슴에는 근막 통증이 있다고 했고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면 뻐근하고 결리는 불편이 더 심해집니다. 온몸이 불편해서 일을 하거나 집에서 쉴 때도 편한 날이 없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두통이 남아있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견우를 찾으셨던 환자분입니다. 목과 허리 디스크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많지만 가장 흔하게 보는 원인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잘못된 자세입니다. 목과 허리를 나쁘게 하는 디스크를 생각 가장 잘못된 자세는 뭐냐면 바로 내려보는 스마트폰 자세예요. 내려보게 되면 목과 허리에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허리를 좌우로 돌린다든가 목을 좌우나 이런 거나 우두둑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목과 허리의 주변의 근육은 풀릴지 모르지만 디스크가 터질 수 있습니다. 즉 목과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노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디스크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디스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퇴행성 변화. 이건 나이 들이시면서 생길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 외상입니다. 뭐 교통사고라든가 그 밖에 사고도 인해서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목과 허리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막 통증 존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인데 내부적 원인은 강박적 혹은 집착하는 성격,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극도의 혹은 장기간의 스트레스에서 노출되면 생기는 게 봐도 모르다 근막 통증 존이다. 외부적 요인은 잘못된 자세, 과로, 과음, 불면 등이 더해지면 생길 수 있는데 외부적 요인 요 자체라기보다는 내부적 요인을 베이스로 하면서 외부적 요인이 더해질 때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불특정 이유 없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외상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평소에도 뭐 뻐근함, 결림, 당임, 쪼임이 전혀 없었는데 외상 후에 뭐 비행기 타고 나서 아니면 교통사고 하고 나서 어떤 다른 외상을 하고 나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환자가 제일 호소했던 건 목과 허리 디스크, 근막 통증, 경추성 두통이었는데요. 목과 허리 디스크는 아무래도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됐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에서 계속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자세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도 중간중간 맥켄지 신전법을 하시는 걸 알려드렸고 좌우 돌리기나 목허리 이런 돌리기 우두둑 이런 것들은 나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근막 통증. 근막 통증은 아무래도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 노출되어 있다 보면 잘못된 자세하고 환자분의 성격적인 부분이 결함이 돼서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경추성 두통. 경추성 두통은 목 디스크가 주 원인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는 일단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 시선을 눈높이 하는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알려드렸고요. 자신만의 확인법. 그 근막 통증이 또 있었으셔서 그럼 자꾸 자극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곳 손이 가면 뭐 한다? 아이스백을 10분에서 20분 하루에 두세 번, 세네 번 하시는 게 좋다고 했고요. 목과 허리 디스크 있으니까 항상 뻐근하게 결리니까 막 우두둑 돌리고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자극. 2번과 똑같이 움직이는데요.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거기를 자꾸 불필요하게 자극하면 도움이 되질 않아요. 물론 그걸로 해서 좋아질 때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하루 이틀 2, 3일만 해봐도 알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곳에 하는 뭐 불빛 두드린다든가 뭔가 막 돌린다 이런 들이 뭐 2주 이상, 3주 이상, 한 달, 2달, 3달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겠죠. 아니면 최소한 그걸로 해결될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의 적용한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목과 어깨, 허리, 가슴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 가슴의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관절의 통증을 줄여주면서 목, 허리 관절의 안정을 유도하고 원기를 끌어올려 목, 허리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고 기혈순을 도와 목, 허리 디스크를 정상화시키며 맥켄지 신전법을 하고 알려진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맥켄지 신전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앉아있을 때 머리 넘겨서 하나, 둘, 셋, 넷, 다 서 있을 땐 허리까지 넘겨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정면 바라보는 겁니다. 5가지 할 여유가 안 되면 뒤로 넘겼다가 바로 오셔도 좋습니다.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가 운전을 많이 한다든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분들이라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수시로 하셔도 좋습니다. 견우 방송 보시는 분은 잘 느끼실 거예요. 증상별 주의사항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아까도 방송 중에 이미 얘기했지만 목 디스크가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가장 흔한 범한 실수가 뭐냐면 일단 내려보는 자세예요. 내려보는 자세를 눈높이에서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책이나 이런 것들도 컴퓨터 할 때도 화면의 가운데가 내 눈높이에서 보는 습관만 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과 허리 같은 경우는 허리를 좌우로 돌린다든가 목을 좌우 이런 거 우도적으로 하시면 점점 나빠져요. 근육은 풀려요. 근데 디스크가 터진다고. 그럼 좋은 게 뭐랬죠? 맥켄지 신전법. 하나, 둘, 셋, 넷 하고 정면 바로 이 습관을 수시로 틈만 날 때마다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근막 통증. 항상 말씀드리죠. 3가지 조심하자. 아픈 곳을 만지거나 마사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는다. 신경 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쪽 시선을 눈높이 하는 바른 자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는 너무 불안하고 여기서도 치료 효과가 없으면 어쩌나 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시니 믿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 주셨고 주의사항도 잘 지키셔서 좋은 결과 빠른 치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경추성 두통, 근막 통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분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보시고 있는 보호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